최근에 이제 인천의 라는 스웨디시 업체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했습니다. 유사성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보고 갔는지,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경우에는 일명 서비스, 유사성행위가 있는지를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예약을 할 때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 A, B, C, D 코스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얼마나 자주 갔나예요. 마지막으로는 마사지사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래서 경찰이랑 전화 받으면은 경찰이랑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검사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예쁜 이런 양형 자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지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천의 라는 스웨디시 업체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면서 현재 이거와 관련된 피의자들을 한 명씩 이제 부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스웨디시 업체에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이게 단속됐다고 전화를 받았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웨디시 마사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오일을 통해서 스웨덴에서 하는 이런 마사지 형식을 차용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하이를 탈의하는 경우가 많고, 마사지사와 이제 마사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형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간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했고 내가 그걸 모른 채 하면 되지 않는가, 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경찰이 이미 전화를 했다는 거는 근처에 CCTV를 지금 경찰이 다 따놨고 예약 문자나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가마를 짜놓고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단순히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오히려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처범인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처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 초반부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락을 받았다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업군인 아니면 교사 이런 특수직군에 있다고 하면은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 통보가 간다거나 아니면은 공무직을 계속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벌금형은 피한다, 기소유예로 안전하게 이끌어간다, 이런 안전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내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부의 기록이 흔하지 않는데 부른 거라고 하면은 무죄 주장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내가 너무나 이제 많이 이용했거나 장부 기록이 구체적이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인정하고 안전하게 기소유예를 가는 걸 권유드리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내가 인정을 하는 게 낫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내가 부인으로 한번 다퉈보는 게 할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보고 갔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나 사 같은 걸 보고 갔다면 그 사이트 서버 자체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애초에 내가 이용한 이용 내역들이 다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장이라는 사람과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갔다면 이미 경찰이 그런 것들을 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 갔다,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 내가 진짜 길 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도 한 10% 정도 있거든요.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부인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경우에는 일명 서비스, 유사성행위가 있는지를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입니다. 이제 의뢰인들 경우는 이거 정말 이거 건전 마사지라고 써 있어서 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어긴 한데요, 이런 세계에서 사용하는 건전 마사지는 이제 뒤에 서비스만 해준다는 의미의 건전 마사지입니다. 정말 그런 게 없는 마사지 같은 경우는 건건마, 그래서 이제 건전 마사지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건전이라고 해서 갔는데 안마사가 이걸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자꾸 그쪽 근처를 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측면이라면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은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여직원이랑 좀 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게 된 거라고 하면 본인이 그때 이제 유사성행위를 승낙한 거니까 인정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예약을 할 때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 A, B, C, D 코스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A 코스는 50분에 어떤 걸 하고 B 코스는 2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고, 여종업원도 내가 초이스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초이스하고 코스를 초이스했다고 하면 그 장부 내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 A 코스, B 코스, 진상, 술 먹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일단 내가 안 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유사성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는 얼마나 자주 갔나예요. 한 번 갔더라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 뭐 부인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두 번 갔고 그랬는데 내가 기록도 남아있고 이렇다면 부인은 좀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마사지사가 한국인인지 뭐 외국인인지 이런 차이들도 좀 있어요. 동남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워서 그랬다거나 그 사람 자체가 부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정하는 순간 추방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스웨디시는 또 한국인 종업원들의 경우가 많고 회유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면 훨씬 더 인정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내가 뭘 보고 갔는지, 그 다음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예약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자주 갔는지, 뭐 마사지사의 국별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전화 받으면은 경찰이랑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보고 일정 상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이제 조사 때는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미리 모의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성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성 관련해서 이제 교육들을 이렇게 쭉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검사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예쁜 이런 서류들, 이런 양형 자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그래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라고 해야 이제 안전하게 기소유예가 나오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인터넷에는 이런 걸로 징역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형 가능성은 이제 제로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거를 알선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징역형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벌금이냐 아니면 기소유예냐 요 싸움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전략을 택하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불건전 마사지인지 건전한 마사지인지 모르고 갔을 때 유사성애가 없는 코스, 제일 싼 코스 이런 거 골라서 갔는데 그쪽이 불건전 마사지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해요? 그런 경우는 진짜 무죄 주장을 해야죠. 내가 안 했으니까. 뭐 불건전 마사지를 갔지만 거기서 진짜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술에 취해서 잠만 자고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억울하니까 무죄 취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진 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사람들까지 다 인정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에 포함되신 분들은 인정하는 게 수월하고, 아니라고 하면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천 부평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모든 한 명 한 명마다 지금 전화를 다 돌리는 그런 기세예요. 저희도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매매 전과가 나오면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라고 이제 뜨잖아요. 평생의 전과이기도 하고 5점이니까 이런 것들에 남지 않도록 의견 주시면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